펑션 콜링의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GPT에게 그 메시지 프롬프트를 전달을 하면서 GPT가 이용할 수 있는 함수들의 목록을 함께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GPT가 우리가 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약에 어떤 함수가 필요하다, 우리가 전달한 그 안에 있는 함수가 필요하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우리한테 줘요. 어떤 답변이 내려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GPT에게 함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리스트가 있어요. 자, 그거는 여기 타임 유틸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tools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여기서 만드는 이 리스트의 목적은요, 챗 컴플리션 메시지를 보낼 때, 챗 컴플리션, 챗 컴플리션 그 메시지를 요청할 때, 함께 사용자 질문을 보내잖아요. 그죠? 사용자 질문과 함께 보내는 도구, 도구의 리스트예요.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줘야 돼요. 이런 도구, 툴이라고 하는 게 도구란 뜻이에요, 도구. 어. 이런 도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도구가 있으니까 만약에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내릴 때 만약에 이 도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청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함께 보내는 툴 리스트, 함께 보내는 도구 리스트란 뜻이고, GPT가 필요하면 선택하게끔 할 수 있는 도구 리스트예요. 됐을까요? GPT에서 필요할 때 호출할 수 있도록 선언한 도구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도구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필요한 도구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리스트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리스트 안에는 딕셔너리를 주시면 되고요. 딕셔너리는 몇 가지 키워드들을 가지고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타입입니다. 타입에는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펑션이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타입은 펑션이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도구의 타입은 뭐다? 첫 번째 도구의 타입은 함수다라고 알려줍니다. 함수다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그럼 펑션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키워드를 뭐라고 쓰시면 되는 거냐? 펑션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이 안에도 딕셔너리를 넣어주셔요. 이 안에도. 펑션이 가져야 돼요. 이거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도구의 도구 타입은 함수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함수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딕셔너리는 함수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안에는, 자, 함수는 뭘 가져야 돼요? 함수는 이름이 있어야 부를 수 있죠. 그 다음에 설명을 적절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만약에 함수가 아규먼트를 필요로 한다. 지금 우리는 아규먼트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함수예요. 아규먼트를 갖지 않는 함수인데, 만약에 아규먼트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아규먼트에 대한 설명도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함수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은 함수 이름, 그리고 두 번째는 함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설명을 자세하게 적어줄수록
GPT가 사용자 질문에 대해서 아, 나는 이런 함수를 부르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다 더 잘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고요. 함수 이름은 정해져 있죠. 여기 우리가 만든 get, current time 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얘를 이름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그리고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뭐 어떤 해당 타임존의 날짜와 시간을 리턴한다. 뭐 이런 정도면 날짜와 시간을 리턴한다. 뭐 이렇게 우리 아직 타임존이라고는 건 없으니까 날짜와 시간을 문자열로 리턴한다 이렇게 할까요? 문자열로 리턴한다. 자, 그럼 정말로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현재 시간은 이라고 하는 그런 어, 현재라고 하는 것도 쓸까요? GPT한테 현재 시간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툴 목록에서 도구 목록에서 하나밖에 없지만 이런 함수를 선택을 해서 요청을 할지라고 하는 걸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아직 코드 더 수정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util이라고 하는 모듈은 util이라고 하는 모듈은요. 누군가가 불러줄 수 있는 누군가가 호출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뒀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를 도구 목록이라고 하는 리스트로 일종의 설명을 만들어준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두 개예요. def로 함수가 만들어졌다와 그다음 tools로 리스트가 만들어졌다예요. 만들어졌다고요. 자, 이제는 펑션 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겠습니다. 펑션 콜로 오셔서 우리가 직접 인풋을 넣어볼게요. from src 폴더 밑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랩 7번이죠. 랩 7번이고 랩 7번 밑에는 랩 7번 밑에는 함수가 죄송합니다. 모듈 파일 이름 타임 유틸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타임 유틸이라고 하는 모듈 밑에는 함수의 tools라고 하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폴더 구조를 볼게요. src, 랩 7번, 그리고 파일 이름은 time util. src, 랩 7번, time util. 여기까지가 파일이 경로죠. tools라고 하는 리스트와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 파일의 이름이 time util이에요. 그렇죠? 네, 모듈. 파일은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듈. 그래서 이런 모듈 밑에 리스트와 함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임포트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파일 안에서 tools라고 하는 변수 이름 사용하면 리스트 가져오는 거고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이름 사용하면 함수를 불러오는 거고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하는 거죠. 자, 이 tools를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냐면 챗 컴플리트 메시지를 생성할 때 tools를 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 tools라고 하시고요. 여기에 tools라고 써주세요. 임포트한 이름을 쓴 겁니다. 앞에 있는 tools는 create 함수의 파라미터 이름이고요. 뒤쪽에 있는 tools는 이 time util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정의되어져 있는 리스트. 그 리스트를 여기다 쓴 거예요. 리스트. 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청을 보낼 때 뭘 같이 보낸다? 도구 목록을 함께 보낸다라는 거죠. 요청을 보낼 때 사용하는 메시지 프롬프트고요. 요청을 보낼 때 도구 목록을 같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아직 답변은 그 제대로 된 답변은 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그 이전에 우리가 테스트 했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줄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수정해 보고요. 여기까지만 수정해 보고 GPT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일을 실행해 주세요. 현재 파일을 실행하시면 사용자 인풋 물어보잖아요. 그죠? 네.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채팅 왔다 갔다 하는 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유명 영화 배우,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기에 대한 답변도 와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굉장히 길게 왔죠. 유명 영화 배우, 그러면 컨텐츠 부분 보시면 돼요. 몇 명의 유명한 영화 배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쭉 답변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고, 답변 중에 뭐 로버트 드니로, 메릴 스트립 뭐 이런 배우들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중간에 저는 톰 행크스라고 하는 그 배우가 있어서 답변 중에 그러면 뭐 특정 배우에 대해 더 알고 싶은가요? 하고 지금 채팅이 왔죠. 그래 그럼 나는 톰 행크스를 알고 싶어라고 해서 톰 행크스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문맥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톰 행크스라고 하는 배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그래서 톰 행크스에 대한 답변이 왔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챗 컴플리션으로 왔어요. 답변이 좀 길긴 하지만 내용을 좀 잘 볼게요. 자, 답변은 뭘 가지고 있다? choices라고 하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choices라고 하는 리스트는 뭘 가지고 있다? 어떤 choice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여기 그리고 choice라고 하는 객체는 이게 첫 번째 원소죠. choices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인데 첫 번째 원소는 뭘 가지고 있다? message라고 하는 객체를 가지고 있어요. message라고 하는 객체는 무슨 클래스 타입이냐면 chat completion message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에요. 이 안에 뭐가 있다? 메시지 안에 컨텐츠가 있다. 메시지 안에 컨텐츠가 있는 거고 이 컨텐츠에 있는 내용이 GPT가 대답해준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여기 더 있네요. 자, 이 부분 중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이스라고 하는 객체 안에요. 펑션 콜, 툴 콜즈라고 하는 부분이 넌이에요. 넌. 혹시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답변 온 부분에서 초이스 객체의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서 컨텐트 말고 이 부분 보이세요? 툴 콜즈. 툴 콜즈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넌이라고 되어 있어요. 넌. 그 이전 질문도 보면은요. 그 이전에 제가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도 초이시스 객체를 보면은요. 초이스 객체를 보시면은요. 툴 콜, 도구 호출이란 뜻이죠. 도구 호출은 없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유명 영화 배우에 대해서 알고 싶어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GPT가 이런 컨텐츠로 답변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사용되어질 툴은 없다란 뜻이에요. 밑에도 마찬가지. 톰 행크스에 대해서 알고 싶어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GPT는요, 자기가 스스로 텍스트를 생성해낼 수 있고요. 생성해낼 수 있고, 그간에 학습된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간에 학습된
단어 토큰들을 가지고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해낼 수 있고 어떤 우리가 제공한 도구 목록, 툴즈라고 하는 도구 목록이 있었잖아요. 그 도구 목록에서 호출할 내용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넌이라고 했어요. 넌이라고. 자, 질문을요. 질문을 현재 시간은 하고 물어볼게요. 현재 시간은 하고 물어볼게요. 어떤 답변을 원하고 볼게요. 초이스라고 하는 답변이 오긴 왔어요. 그죠? 그죠? 초이스가 왔죠. 초이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메시지는 책 컴플릿 메시지죠. 컨텐츠가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는 컨텐츠가 없어요. 그죠? 이번에는 컨텐츠가 없는데 뭐가 있냐면 메시지 안에 뭐가 있어요? 툴 콜스가 있어요. 툴 콜스가. 아까는 넌이었던 부분이었죠. 툴 콜스가 리스트예요. 모양 되게 복잡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괄호가 있으면 리스트, 중괄호 있으면 딕셔너리, 뭐 이런 거를 그다음에 괄호로 묶여진 거는 어떤 객체 타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책 컴플리션 메시지 펑션 툴 콜이라고 하는 객체가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거예요. 툴 콜스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대화, 종료, 대화, 뭐 완료, 메시지, 함수, 도구, 콜이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는 객체가 있는 거고요. 이 객체는 자 여기 아이디가 있어요. 이 아이디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아이디를 우리가 GPT한테 전달을 할 거예요.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꺼내면 되니까 객체에서 꺼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펑션 툴 호출하는 게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현재 시간은이라고 하는 답변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답변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컨텐츠는 널이 컨텐츠는 널이지만 이런 함수를 호출하면 내가 답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지금 GPT가 우리한테 답변을 준 거예요. 그럼 툴 콜스가 그 이전에는 널이었었는데 지금은 툴 콜스가 널이 아니죠. 넌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는 이 안에서 리스트의 원소들 중에서 꺼낼 수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원소만 꺼내보면 펑션, 펑션이라고 하는 객체예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 비어있죠. 이렇게 중괄호 안에 비어있죠. 그러니까 아규먼트는 없다. 아규먼트는 없다. 그 다음에 이름, 신기하게도 우리가 제공한 함수 이름을 딱 주고 있어요. 우리가 툴 목록에서 제공한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GPT한테 어떤 사용자의 답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보내면서 도구 목록을 함께 제공을 했어요. GPT는 우리가 보낸 그 메시지를 봅니다. 우리가 보낸 메시지를 보면서 그 메시지가 우리가 보낸 도구 목록에 도움 없이 여기는 툴스 도구 목록에 도움 없이 답변을 자기가 생성해낼 수 있으면 위에서처럼 바로 답변을 만들어서 보내줘요. 근데 만약에 질문의 내용을 봤는데 이거는 사용자가 보내준 도구 목록을 활용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질문이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확률적으로. 사용자가 보내준 도구 목록에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 함수를 호출하면 현재 시간을 자기가 문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답변을 뭐라고 준 거냐면 초이스, 선택.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답변 중에 선택을 했다는 얘기죠. 이 초이스 안에 메시지의 컨텐츠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 만든 답변은 없다는 얘기예요. 답변은 없지만
툴 콜스, 도구를 호출하면 내가 답변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보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어떤 코드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냐면 답변 받아서 출력한 부분이 어디예요? 메인에서 여기란 말이에요. 유저가 입력한 내용을 메시지에 넣어서 GPT한테 요청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받은 리스판스를 그대로 출력했죠. 그대로 출력한 내용이 이거였었단 말이에요. 나는 도구 호출이 필요한데 라고 하는 답변이 온 거예요. 도구 호출이 필요한데 라는 답변이 왔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GPT가 이용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GPT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힌트를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구 목록을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GPT가 그 도구 목록에서 이게 필요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직접 도구 목록에서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심어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코드를 만들어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를 종료를 할게요. 일단 여기를 종료를 하고요. 자, 그래서 어디를 수정하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를 수정하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에서 여기 리스판스 왔죠. 리스판스 왔어요. 아까 제가 닫아버렸는데 여기를 보시면은요. 이 리스판스라고 하는 거는 책 컴플리션이라고 하는 객체예요. 그러면 이 리스판스 안에는 리스판스 점 안에는 id라고 하는 속성도 있고 choices라고 하는 속성도 있고 created라고 하는 속성도 있는데 툴콜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choices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choices 그리고 선택 GPT가 선택한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0번. 0번.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안에는 이런 객체가 있어요. 자, 이 객체 안에 보면 finish, reason, index 어쩌고 저쩌고 뭐뭐가 나오는데 그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서 메시지를 들어와요. 메시지는 챗 컴플리션 메시지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에요. 이 안에 뭐가 있는 이 안에 툴 콜스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점 하시면 툴 콜스가 있는 거예요. 자, 얘를 너무 기니까 변수 하나에다 저장을 할게요. 툴 끝에 있는 걸로 이렇게 변수 이름 만들까요? GPT가 보내준 응답 여러 가지 선택들 중에서 첫 번째 선택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도구 호출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if 만약에 툴 콜스가 있으면 자, 이거는 뭐예요? 툴 콜스가 있으면 요거 다르게 쓰면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if 툴 콜스가 너니 아니면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이전의 다른 답변들은 툴 콜스가 넌이었잖아요. 넌.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언제 툴 콜스가 널이 아닌 경우에란 말이에요. 널이 아닌 경우에. 자, 이때예요. 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GPT가 우리가 GPT에서라고 해요. GPT에서 우리가 제공한 도구 목록의 호출을 요청한 경우예요. 답변을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제공한 도구 목록 중에서 어떤 도구 하나를 목록 중에서 도구 목록 중에서 어떤
어떤 함수의 호출을 요청한 경우인 거예요. 자, 우리가 저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얘가 아이디를 가지고 있죠.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변수 이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툴, 콜, id라고 하는 거. 툴, 콜, id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할 건데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면 툴 콜스는 변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s가 들어가 있잖아요. s가 리스트예요, 리스트.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일단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툴, 콜즈, 인덱스 0번. 그러면 얘를 찾은 거잖아요. 여기를 찾은 거죠. 맞아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나중에 저희가 더 수정을 할게요. 일단은 지금 하나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고, 도구 목록에서 필요한 도구들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첫 번째 원소만 꺼내면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원소 안에 뭐 있어요? 여기 보시면 id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id. 그럼 여기에서 .id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문자열 들어가 있죠. 이 문자열을 우리는 여기다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구 호출 첫 번째 목록의 id예요. 도구 호출 첫 번째 목록의 id를 저장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함수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펑션이라고 하는 객체가 맞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함수 이름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가지고 함수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변수로는 뭘 할 거냐면 펑션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건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툴, calls, 예, 인덱스 0번. 인덱스 0번에는, 자, 얘가 변수 이름이에요. 얘가 프로퍼티 이름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소문자로 펑션이라고 돼 있어요. 소문자로 펑션이라고 돼 있고, 자, 펑션이라고 하는 변수는 대문자 F에서는 펑션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라는 뜻이에요. 이 클래스가 뭘 가지고 있다? 아규먼트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네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름만 찾을 때는 여기서 네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도구 호출 목록 첫 번째 목록의 첫 번째 목록 목록의 함수 이름을 찾은 거죠. 함수 이름을 찾은 거예요. 뭐 함수 이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if문을 꼭 굳이 써야 될 필요는 없지만 비교는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찾은 펑션 네임이 같다면 get current time과 같다면 자,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뭘 넣어주시면 되냐면 메시지에다가 append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도구 목록에 도구 목록의 함수를 호출해서 호출해서 그 실행 결과를 메시지에 추가하는 거예요. 메시지 프롬프트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PT는 되게 멍청한 아이인 거예요. 지금까지 보시면. 음. 자, 질문을 던졌어요. GPT는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우리는 get current 함수를 호출해서 GPT한테 답을 알려줘요. 그러면 GPT가 문장을 만들어줘요.
흐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GPT가 현재 시간이라고 하는 정보를 직접 찾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 현재 시간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이런 도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GPT는 다른 질문들은 자기가 답변을 다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질문의 내용이 현재 시간과 관련된 질문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사용자가 제공한 도구 목록이 있는데 라고 판단을 내리고 우리한테 이 도구 목록의 결과를 나한테 알려줘 이러는 거예요. 그게 툴콜스의 목적이에요. 그게 도구 호출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얘는 누가 실행하느냐? GPT가 직접 실행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클라이언트 쪽에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실행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실행해서 그 결과를 다시 메시지에 넣어서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GPT는 그 우리가 만들어준 문구를 가지고서 현재 시간이 문자를 우리 만들었잖아요. 여기 함수를 보시면 현재 시간 정보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거를 문자로 만들게끔 함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리턴 값 있잖아요. 이 리턴 값을 우리가 메시지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자열을 기반으로 해서 뭐 앞뒤로 단어들을 더 붙이겠죠. 뭐 지금 현재 시간은 얼마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더 붙여, 토큰들을 더 붙여서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답변을 보내주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게 그게 GPT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좀 더 완성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넣는 게 조금 복잡합니다. 형식에 맞춰서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형식에 어떻게 맞춰서 넣어주셔야 되냐면, 롤은, 자, 이거는 사용자가 던지는 질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비서가 만들어준 답변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시스템도 아니에요. 여기는 뭐라고 쓰냐면 펑션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 보죠. 롤에서 시스템 유저 어시스턴트를 제외한 롤은 지금 처음 보죠. 펑션이 하는 일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펑션의 역할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고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툴, 콜, 아이디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기가 호출하겠다라고 아이디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아이디의 결과는 이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GPT는 우리한테 아이디를 준 거고 우리는 다시 그 아이디를 저장을 가지고 있다가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찾은 거 있죠. 도구 목록의 첫 번째 원소에서 아이디 찾은 게 툴콜 아이디였잖아요. 얘를 이 자리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 앞에 있는 거는 키값. 딕셔너리의 키값이 툴콜 아이디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만든 변수 이름. 이 변수는 GPT가 보내준 답변 중에서 툴콜스라 도구 목록이라고 하는 도구 호출 목록이라고 하는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의 아이디. 아이디. 자, 그 다음에 함수 이름도 같이 주셔야 돼요. name이라고 되어 있어요. name. 여기에 함수 이름을 같이 주고요. 이 함수 이름 여기서 찾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컨텐트를 주시면 돼요. 컨텐트를 주시면 되는데 컨텐트는 함수 리턴 값. 여기 실행 결과라고 했죠. 여기다가 리턴 값을 우리가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GPT가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힌트를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제공. 네. 자, 이제 그러면 메시지 프롬프트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이 메시지를 다시 GPT한테 다시 돌려 보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리스판스를 봤습니다. 여기서 리스판스를 어떻게 받냐면 우리가 만든 함수 get GPT response 클라이언트 주고 메시지 주고 자, 그리고 이 리스판스를 찍어볼까요?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온다면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살펴봐야 되고 그 부분을 수정을 해야 돼요. 자, 지금까지의 흐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구 호출이 조금 이렇게 코드 자체가 양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요청과 응답에 대한 흐름을 아셔야 되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뽑아내고 어떻게 다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흐름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처음 시작을 했죠. 메인 시작을 했죠. 어, 오픈 AI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처음에 메시지는 시스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은 AI 비서다 설정해놓고 아직 이 메시지는 아직 안 보냈어요. 이제 질문까지를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 질문은 인풋으로 입력을 받아요. 인풋으로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이런 이런 질문을 했어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하겠죠. 그럼 메시지가 몇 개의 딕셔너리를 갖게 되냐면 시스템 설정을 해주는 딕셔너리와 그 다음에 여기서 유저가 입력한 딕셔너리 두 개를 갖게 돼요. 자, 그리고 요청을 보내요. 요청을 보내서 응답을 받았죠. 응답을 받고 응답을 출력을 합니다. 응답을 출력을 했고요. 만약에 도구 목록 호출이 없었다면, 도구 목록 호출이 없었다면, 여기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GPT가 보내준 답변의 컨텐츠만 다시 어시스턴트로 기억을 시키는 거죠. 그 이전의 문맥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면 그 이전 질문을 참조해서 다음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서가 이런 답변을 줬었어 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에 추가를 하고 다시 올라가는 구조였었어요. 이런 구조였었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이 도구 목록의 호출을 필요로 한다면 도구 목록의 호출을 필요로 한다면 툴 콜스가 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로 들어와서 그 응답 내용들을 분석을 합니다. 응답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도구 호출 아이디와 함수 이름을 파악하고 함수 이름이 만약에 우리가 제공한 함수 이름과 같다면 우리가 제공한 함수 이름이 아닌데 불구하고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GPT가 요구한 함수의 이름이 우리가 제공한 함수 이름과 같다면 함수 호출을 우리가 직접 해서 여기가 함수 호출 그런 다음에 리턴 값을 컨텐츠에 저장. 그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럼 이렇게 메시지를 추가한 다음에 자, 여기서의 역할은 시스템 설정도 아니고 유저의 질문도 아니고 어시스턴트 비서의 답변도 아니에요. 함수의 컨텐츠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GPT가 함수가 필요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함수가 만들어준 컨텐츠야 하고서 메시지를 만든 거예요. 그 메시지를 보내줘야 되겠죠. 그죠? 이게 메시지 보내는 거.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답변이 오겠죠. 그 답변을 한 번 더 출력을 하겠다예요. 그리고서 다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실행 바로 하고요. 실행 바로 하고 현재 시간을 바로 물어볼게요. 예. 그냥 바로 처음부터 현재 시간 얼마야 하고 물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에 대한 정보가 답변들 중에 있는지를 볼게요.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두 개의 메시지가 출력이 됐을 거예요.
챗 컴플리션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두 개가. 왜 챗 컴플리션이 두 개가 있냐면, 자, 제일 처음에 사용자 입력 받았죠. 현재 시간은 이거잖아요. 그죠? 입력 받았죠. 맞아요? 자, 입력 받아서 메시지 만들었죠. 사용자가 질문을 했네? 메시지 만들었죠. GPT한테 요청 보냈죠. GPT한테 요청 보내면 응답이 오겠죠. 그 응답을 출력한 부분이 여기가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응답을 보면 컨텐츠는 없어요. 그죠? 메시지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메시지를 찾아보시면 컨텐츠가 없어요. 그죠? 컨텐츠가 없는데 대신에 뭐가 있냐면 툴 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구의 호출이 필요해라고 하는 답변이 온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 여기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로 가죠? 그래서 여기서 한 일이 아이디, 펑션 네임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리고 펑션 네임을 보니까 get current time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get current time과 같으니까 이런 일을 한 거죠. 메시지를 만들었어요. 만들기만 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요청을 보냈어요. 자, 펑션이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어 라고 하고서 메시지를 다시 보냈어요. 이 메시지를 보내주면 이제 GPT가 여기 있는 컨텐츠를 보고서 답변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왔겠죠? 그 응답이 두 번째 책 컴플리션이에요. 그 응답이 두 번째 책 컴플리션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도 메시지에서 컨텐츠가 없어요. 여기서도 메시지에서 컨텐츠가 없고요. 다시 한번 툴의 그 호출을 요구하고 있어요. 도구의 호출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분명히 펑션이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어 하고 메시지에다가 어펜드 한 다음에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래 이렇게만 하면 GPT가 이 컨텐츠를 보고서 답변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GPT가 다시 어, 개커런트 타임 불러야 되는데 라고 하는 답변을 또 받은 거예요. 그런 답변을 또 받았고 이번에는 여기에서 답변 컨텐츠는 넌이겠죠. 컨텐츠는 넌인 부분을 여기 올려가지고 사용자 인풋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제대로 된 답변을 출력을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 입력을 받게끔 올라가 버린 겁니다. 흐름 이해되세요? 흐름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이거를 해결을 하시려면 지금 이쪽 부분이 문제겠죠. 여기 어디선가 뭔가 추가적인 코드를 더 해주면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흐름 아시겠습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만 잘 이해를 하세요. 이 흐름은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코드들은 여기 있는 뭐 키값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검색하면 다 나와요. 문서를 보면 나오거나 GPT한테 만들어줘 그러면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을 이해하고 계셔야 나중에 여러분들만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코드를 쓰셨는지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코드는 GPT한테 만들어달라 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왜?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15분 정도 쉬었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분에 시작할게요.